오늘은 이미 광고 드린 대로 광복절 제7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 됩니다. 일제 35년 동안의 압박과 소름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광복절은 문자적으로 빛을 다시 찾는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제 35년 치하는 어둠이요, 자유 없는 노예요, 고통이요, 지옥이요, 아픔이었습니다. 자유도, 주권도, 역사도, 경제도, 인권도 다 강탈당하였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터뜨렸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또 한 번의 원자탄을 강탄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항복했고 대한민국은 35년 만에 자유와 빛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날이 1945년 8월 15일 금년 77주년이 되는 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는 것은 일본에 대해서 보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35년 동안 자유와 주권을 잃고 인권을 박탈당하고 고통과 치욕을 겪었는가를 뒤돌아보며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전초를 밟지 말자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한테 자유와 주권을 뺏기던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프 토인비는 위대한 민족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첫째가 왕성한 활동력이요, 두 번째가 굳건한 단결력이요, 세 번째가 진실한 국민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와 진리를 위해서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해 왔습니까? 국민들 간에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굳건한 단결력이 있었습니까? 진실한 국민성과 도덕성이 있었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민족의 선각자 도산안청호 선생은 자유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 풍사단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운동은 첫 번째가 민족의 힘을 기르는 운동이요, 두 번째가 인물을 기르는 운동이요, 세 번째가 민족성 개조 운동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의 힘을 키워야 되고 도덕적 힘을 키워야 되고 금전적 힘을 키워야 된다고 그는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식과 기술은 세계 최고의 경지에 올라왔습니다. 인간지능,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반도체, 원전기술, 그 외의 전자기술,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제면에서 대한민국은 전후 70년 만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 70년 만에 제10대 부국이 되었습니다. 국가 방위 능력은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신화적인 존재의 나라인 것입니다. 통일만 된다면 G2 세계 1, 2, 2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덕적인 힘,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국민 정신이 문제입니다.
부패와 타락, 국민 정신 몰락, 멘탈리티 붕괴, 단결과 협동,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네오막시즘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만모즘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보신주의가 다리를 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패와 타락, 양심마비, 분별력 상실, 판단 미스, 진영 논리, 집단 이기주의,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원시 미개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 때 조금 봉투 주면은요, 내 지갑 채워준다 하면은요, 믿음도 신의도 하나님의 의도 이웃도 국가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의 양심의 보루가 되었습니까? 진리와 자유의 시금석이 되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이웃사랑과 나라사랑과 하나님 사랑 정신이 있습니까? 기독교가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깊이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를 망쳐놓았던 차베스 대통령의 전철을 밟으면서 죽는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흥사단 운동의 두 번째는 인물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진리와 자유를 사랑하는 인물을 키워야 되고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와 나라를 사랑하는 인물을 키워야 되고 그런 사람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키워야 되고 그런 사람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물을 기르는 게 아니라 인물을 죽이고 있습니다. 정치도 사회도 교회도 좌파 세력들이 인물을 다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프레임으로, 마타도어로, 마녀 사냥으로, 중상모락으로, 프레임 정치, 팬덤 정치, 이게 정치, 사회, 교회 다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킹덤 정치입니다. 교회는 킹덤 비즈니스입니다. 교회는 킹덤 라이처스니스입니다. 정치도 하나님 나라이고 사업도 하나님 나라이고 의와 사랑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흥사단 운동은 민족성 개조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민족성을 개조해야만 힘을 길러서 다른 나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에서 거짓으로, 공론이라는 민족성에서 실천이라는 민족성으로, 불의와 신의에서 불의에서 신의와 충성으로, 비겁이라는 민족성에서 용감이라는 민족성으로, 파쟁이라는 민족성에서 단결이라는 민족성으로, 미움이라는 민족성에서 사랑이라는 민족성으로, 사에서 공으로 민족성을 개조해야 된다는 운동이 흥사단 운동이었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 민족과 국가가 힘을 기르려면 먼저 기독교인들이 거짓을 벗고 진실해야만 되는 겁니다. 탁상 공론으로 말만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한 실천적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만 비판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나가서 싸워봤습니까?
내 몸을 희생해 보았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적 있습니까? 예수쟁이 말쟁이 되어서 뒤에서 비판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국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의를 지킬 줄 알고 신의를 지키며 충성스러운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한 말을 책임성 있게 지킬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비겁이라고 하는 민족성에서 용감이라는 민족성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말하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불의를 보면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만 민족의 힘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불의 앞에 다 참잠하지 않았습니까? 불의 앞에 다 숨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파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요, 도둑이 들어왔을 때 짖지 않는 개라면 그 개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개는 도둑이 들어왔을 때 짖을 줄 알고 그 가정과 주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다 하시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의인들이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지른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말하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말하지 않으니까 우후죽순으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파쟁이라고 하는 민족성에서 단결이라는 민족성으로 개조해 나가야만 됩니다. 교회도 신학교도 나라 전체가 지정으로 꽉 갈라져 있습니다. 소위 정치가들의 갈라치기가 완전히 나라를 분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치는 그렇다고 치고요, 교회도 신학교도 기독교 단체도 신앙적 잣대가 아닙니다. 성경적 잣대가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 인권이 잣대고 진영 논리가 잣대고, 그래서 좌파 우파로 영과 혼함으로 친중 친북과 친미로 나눠서 만신창이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친북 친중, 이게 민노총, 이게 전교조 주사파 아닙니까? 이들이 대한민국을 공산 사회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허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정신 못 차리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질질 끌려갑니다. 왜 분별하지 못하고 왜 말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제 분열과 파쟁에서 단결과 협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교훈을 우리는 잘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미움에서 사랑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살을 뒤로하고 공을 앞세울 수 있는 민족성 개조가 이루어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의 문제는 역사 부정이요, 역사 왜곡이요, 역사 일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20세기 최대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고 갈파했습니다. 역사는 한 민족의 뿌리요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민족의 척추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역사 찾기에 혼신을 바치고 심혈을 기울이고 피를 흘리며
투쟁하였던 것입니다. 한민족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의식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국가의식이요, 두 번째가 역사의식이요, 세 번째가 사명의식인 것입니다. 국가의식이 없는 사람은 심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방향과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른 역사의식이 있을 때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이 생겨납니다.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사명의식이 바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식과 역사의식과 사명의식은 한 국가의 에너지요, 정신적 방향이요, 국가 발전의 모멘텀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볼 때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식이 있었는가? 민족 정체성을 그들은 가졌는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는가?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 밑에 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해결해야 될 많은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교육이 붕괴되고 국민 도덕과 멘탈리티 붕괴가 점점 치닫아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는 역사 왜곡이요, 역사 부족이요, 역사 일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회복도 중요하고 경제 성장도 중요하고 안보도 튼튼해야 되고 교육 입국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 복원이고 역사 회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을 보는 잘못된 역사관 세 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잘못된 역사관, 중화사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의 예습된 역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반역 역사로 기술해 놓았습니다. 삼국사기 저자 김부식은 중화사관을 통해 중국을 받들고 우리 민족을 낮추는 것이 미덕인 양 역사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세계 중심인 양 떠받들고 한국의 상고사는 삭제하거나 소극적인 방식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그 뒤 전개의 역사는 과거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 미래까지도 스스로 짓밟는 결과를 초래해왔던 것입니다. 이들의 역사 기술은 중국에 대한 4대 사상이라는 굴레를 씌워 버렸던 반역적 역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중화사관을 바로잡아야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더 깊고 더 유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문화는 한국이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문명과 문화를 바로 찾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민족 자주정신, 국가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요, 문재인 정부 굴종외교,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근성, 겸손이 아니라 비열함, 나라 정체성, 국민 자존심 다 무너뜨려 놨던 거예요. 중국 때문에 대통령 해먹었겠지요. 나라 팔아먹는 겁니다. 국민정신 무너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일제 식민지 사관입니다. 일제 식민사관이 한국 강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한국 침략과 식민지배의 학문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작해낸 역사관인 것입니다. 단군 역사를 신화로 취급하고 한국 역사를 만주에 종속된 것으로 보고
당시 한국 경계를 일본 고대의 전략 경계 수준으로 보고 일본이 지배했다는 설득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역사학자 이병도의 끔찍한 식민사관인 것입니다. 과거 일본 전쟁 패배와 더불어 조선 총독부가 폐지되었고 8.15 광복 이후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1945년 9월 10일 한국을 떠나면서 발표한 마지막 연설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졌다. 그러나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웅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향후 100년이나 하는 세월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사관을 씌워놓았기 때문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일본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미 아베 노부유키는 찬란하고 웅대했던 옛조선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 민족의 과거 얼마나 특별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총독차조차 알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 찬란하고 웅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려버리고 일본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이루고도 여전히 정신적으로 예속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 바로 이병도와 같은 오용 학자들이 구축해놓은 식민지 사관인 것입니다. 과거 조선 총독부를 폐지하듯 이처럼 왜곡된 역사를 폐기하고 바른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 민족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역사관은 불교 역사관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신뢰는 고려 후기 중일연이 쓴 삼국유사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환국과 배달국과 고조선 등은 불교가 있기에 수천 전에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좌우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다 신화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사료들이 분명히 있었고 환국과 배달국과 고조선의 국통은 당대 사료들을 보면 대다수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자기의 종교적 관점에서 이 나라를 다 신화해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한반도 강점 다시 과거 모든 역사 사료를 다 제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분서갱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역사만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불교 역사관이 우리 역사의 뿌리 자체를 부정하며 신화해버린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찬란하고 웅대한 역사를 찾아내서 민족의 긍지를 살리고 세계를 향한 역사의 질주를 해야 될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세계 역사 가운데 28개의 문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스 문명, 요하 문명, 그의 다수 문명이 발생했는데 28개의 문명이 다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지만 유독 유대 문명만은 지금까지 찬란히 빛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2000년 동안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민족 말살을 당했고 인권 탄압과 종교 핍박을 받으면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되었는데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과를 팔레스틴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2억 인구의 아랍 군대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들은 건전하고 오히려 그들을 지배합니다. 전 세계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한 국가가 300년간 문화와 언어와 민족과 문화를 말살당하면 민족도 언어도 문화도 다 황폐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민족이 막살당했고 언어가 막살당했고 문화가 막살당했는데 어찌 이렇게 오늘날까지 유대 문명이 찬란히 빛나고 있을까요?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성경 교육입니다. 탈무드의 지혜 교육입니다. 자녀들의 역사 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마만큼 성경의 지혜 교육이 중요하고 자녀들의 올바른 역사를 인식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신 문화가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다.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다. 법궤의 중심은 성경이다. 이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과 한국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9장 26절 27절 말씀합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말씀했습니다. 셈의 근본 뿌리는 이스라엘과 한국인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창세기 10장 21절과 25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에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렉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욕단은 한국의 조상인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 교회라면 중국과 일본 다른 나라는 파라처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자긍심과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야벳 족속인 유럽 나라가 창대해서 세계 선교를 담당했지만 결국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즉 아프리카는 셈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랬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이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에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1세기 세계 중심은 한국으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선교사 수가 말해주고 경제발전이 말해줍니다. 한류 문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오늘 창세기 9장 26절 27절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코리아로 역사의 대이동을 시작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복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대한민국이 기독교적 역사관을 확립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21세기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대한민국이다. The center of the world is Korea. 대한민국의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교회와 대학입니다. 교회와 대학은 교육을 회복시키고 역사를 회복해서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면 모든 국민들이 비전 갖고 열정을 갖고 애국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역사관을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프락치들이 그게 많은 거예요. 어용학자, 프락치, 간첩, 첩자 이런 사람들이 다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지난 정부의 현대사의 왜곡과 부정입니다. 그들은 건국 역사를 부정합니다. 산업발전 역사를 부정합니다. 나라를 건국하고 일어났던 모든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자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부정하고 미국을 반대하고 철수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국부 대통령을 무시하고 무너뜨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모택동은 공산당을 일으키기 위해서 수천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국부 대통령을 다 추앙하고 받들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는 거지.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부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국제적으로 노력하고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를 보면 눈물 흘리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해안과 통찰력과 애교력과 애국심이 없었다면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찔한 겁니다. 우리는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한없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8.15 해방 후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망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만이 살 길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남로당 박헌영이가 78% 공산당을 만들어 놓은 것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일꾼동 이 세 개의 기둥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발전과 조국 근대화, 이것이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 김일성 수령이 그렇게 좋으면 그런 사람은 북한으로 올려보내야 돼요. 북한 추종자들 주사파들 법 만들어서 북송법을 만들어 보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좀 올라가세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저지른 잘못이 많이 있지만 공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일본의 공로도 나중에 컸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아니었으면, 그들의 차원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도 못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6.25 최대 영웅 백선엽 장군을 완전히 그들이 매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거꾸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저들은 국가이공자는 무너뜨리고 국가 정체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국가 파괴본 애국자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6.25 최고 사령관 맥어더 장군 동상을 목을 쳐서 끌어내려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한테 나라 맡기면 베네수엘라 망하는 것보다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다는 거예요. 치아 자원이 많아서 정치만 잘하면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고의 부유국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차베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산사회주의, 나라 없이 오직 정권만 잡아서 정권만 누리겠다는 정치군 지도자, 포퓰리즘으로 나라 국권을 다 비운 결과 오늘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체제를 갖느냐, 어떤 설계를 갖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끌는 얼마나 뼈대가 좋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비정상 국가에서 정상 국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 역사에서 본 제주 4.3 사건,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 선거를 앞두고 남로당 공산 세력이 반란 폭동이 제주 4.3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대통령이 가서는 말이야 좋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폭동을 진압하고 반란을 막은 군경차는 학살자로 몰아뜯는 반지성주의, 반민족주의, 반역사주의 우리는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광주 5.18 사건도 정말로 재조명해야만 됩니다. 5.18 유공자가 6천 명이 나라 국간을 다 파먹고 있습니다. 광주 사건 때 죽은 사람은 2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천 명이라는 이 유공자를 그들이 다 나라 국간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숨겨진 역사를 우리는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자들은 6.25를 남침이 아니라 북침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교조 선생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교조 잘 봐야 됩니다. 이들이 40대 50대를 다 가르쳐 나가요. 지금 40대 50대가 전부 다 지금 장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고 우리는 신앙 정신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됩니다. 우리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바른 역사의식, 바른 국가의식, 바른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조국의 미래를 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나라의 민족과 국가의 앞날이 달렸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잘 회복하고 대한 위의 정토성을 바로 세워서 정말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님 주신 비전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열정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나라는 유능력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8.15를 기해서 우리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정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바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는데 중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역사 회복과 우리의 나갈 방향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바른 역사의식과 국가의식과 사명의식을 주셔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가서 G2까지 이뤄서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